자, 요거는 이제 첫 번째 고구려의 첫 번째 도읍이었던 졸본 지역의 도성이라고 알려진 오녀산성입니다. 흘승골성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자연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요 위쪽이 아주 넓은 공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초기 도성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시기는 고구려가 힘이 없던 시기입니다. 한나라한테 계속 공격받으면 그때 고구려가 했던 일은 뭐냐면 보루를 높이 세워서 그 안에 숨어가지고 그냥 끝까지 걔들이 지쳐서 돌아갈 때까지 지키고 있다가 돌아가면 이제 나오는 그런 전술을 쓰던 시절이라서 이렇게 초기 도성도 험준한 산 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는 오녀산성이라 그래서 중국에서는 5명의 선녀가 내려와서 놀다 갔다 그래서 오녀산성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여기서는 샘물도 계속 있고 합니다. 그래서 살기는 굉장히 뭐 꼭대기니까 힘들긴 하겠지만 살 수는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 오녀산성이 지금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에 당연히 초기 고구려족들이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류수라고 하는 홍강이 흐르고 있고요. 여기에 제가 오늘 2개 잠깐 망강루 고분군하고 상고성자 고분군을 잠깐 이야기를, 초기 적석청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보시면 환인의 망강루 고분군이라고 해서 절벽 위쪽에 오녀산성이 여기 있고요. 여기서 바라보는 위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초기 적석청이 존재해 있습니다. 보시면 초창기 적석청은 이렇습니다. 그냥 강돌로 갖다가 돌을 쌓았어요. 보시면 그냥 거의 강돌이 그냥 이렇게 무덤인지 아닌지 모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누가 그냥 돌을 갖다 놔도 했다고 믿어도 사실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여하튼 초창기 적석청은 이것처럼 기단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돌을 갖다가 쌓았고 거기에 이제 시신을 안치한 그런 무덤입니다. 보시면 여기가 시신을 안치했던 장소고요. 그냥 이렇게 돌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가공하지 않은 돌로 했고요. 일부 불에 탄 흔적이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출토된 유물들인데요. 지금 보시면 토기들하고 그 다음에 장신구, 그리고 철도끼, 그 다음에 수레 굴통, 그리고 이제 말 그 방울, 그리고 화살촉, 그 다음에 금제 귀걸이 이식이 금제 귀걸이 장식이 확인되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요 말 방울하고요, 요런 게 부여 유물하고 닮아 있습니다. 사실 고구려 주몽이 부여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요 초창기 고구려 적석청에서 부여 유물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부여는 적석청을 쓰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사진으로 보여드렸었는데 땅을 파고 큰 목곽을 씁니다. 그래서 묘제 방식이 완전히 다른데 유물 일부가 이 환인 지역에서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사람이 와서 원래 이 홍강하고 압록강 일대에 살고 있는 고구려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그 고구려 원주민들하고 만나서 정권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부여의 유물과 고구려의 적석 문화가 섞여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잠깐 보면, 요거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망강루 고분군에서 확인된 금제 이식이고요. 요거는 부여에서 부여 유순화심이랑 뭐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는 금제 이식 귀걸이 장식입니다. 보시면 거의 똑같잖아요. 그래서 부여에서 이러한 특징들이 건너온 유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유물은 김포 신도시에서도 비슷한 유물이 나타났는데 그 당시에 서해안을 따라서 요 한강까지 유물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아마도 부여에서 고구려로, 고구려에서 다시 요 마한 지역까지 내려왔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돌만 쌓으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생겨요. 자꾸 흩어지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쌓느냐, 테두리를 두릅니다. 먼저 테두리를 두르고 돌을 이렇게 약간 높이 쌓으면 좀 덜 무너지죠. 그런 고분이 바로 환인의 상고성자 고분군입니다. 보시면요, 이렇게 돌로 먼저 테두리를 이렇게 쌓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그런 강돌들로 이렇게 높이 쌓은 것 같은데, 물론 이거는 발굴해가지고 돌이 다 많이 없어져서 그런데요. 아까 초창기의 모습은 좀 더 높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적석총이긴 적석총인데 아까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돌만 갖다 쌓은 무기단 적석총이었다면 이제는 기단 형식을 조금 하고 이제 돌을 쌓는 방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거는 다 수혈식, 그러니까 돌을 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다시 요 자리를 해서 시신을 안치하는 그런 방식으로 1인장 중심으로 묘제가 진행이 됩니다. 네, 이런 방식입니다. 말하자면 바깥에 테두리를 쌓고 그 안에 저 돌을 이제 하는데 다시 여기에 그 시신을 안치할 자리를 놓고 시신을 안치한 다음에 돌을 덮는 그런 방식으로 기단 적석총들이 이제 그 후대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국내 성의 모습인데요. 두 번째 고구려 수도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 산은 북한이고요. 강 건너서 강 북쪽에 압록강 북쪽에 이제 중국의 그 고구려의 도성이었던 그 국내 성이 위치해 있고요. 그 보시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데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국내 성이 있고 그 다음에 환도산성이 있고 이 일대에 굉장히 많은 고구려 고분들이 존재합니다. 적석총, 석실분, 뭐 여러 가지 무덤들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양릉, 장군총, 그 다음에 천추총 이런 것들이 각 지점마다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분, 아까 보여드렸던 각초총, 무용총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분포해 있고요. 이거는 그 환도산성이라고 역시 고구려 도성으로 사용됐던 산성입니다. 이 산성 아래에 고분군들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어서 산성 아래에 있다고 해서 산성화 고분군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붙어 있는데요. 하얀 것들은 적석총, 그 다음에 이렇게 까뭇까뭇한 것들은 석실봉토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석실봉토분보다 작은 규모의 그 고분들도 분포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큰 무덤들은 석실분과 봉토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더 잘 보이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석실분들, 그 다음에 일부 봉토분들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부 기단식 적석성도 있고 계단식 적석성도 있습니다. 조금 이제 기단식 적석총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기단을 쌓고 이렇게 돌로 봉무덤을 했는데 그게 이제 연접해 있어서 연접해 있는 무덤들도 나타납니다. 하나, 둘, 셋, 네 개가 한꺼번에 연접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무덤 발굴을 했던 모습들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곽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겠습니다만 다 나무는 다 썩어버리고 이렇게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목관이나 목곽 구조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무덤이고요. 여하튼 이런 식으로 기단 적석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단으로 쌓아 나가면서 석실 구조가 갖춰지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이제 두 가지만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태양릉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국의 앙왕의 무덤이냐 아니면 광개토왕의 무덤이냐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이거 보시면 사실 계단 적석총이야 알기가 좀 어려운데 실제로 다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이게 한 변의 길이가 60m입니다. 60m. 대략 60, 여기는 62라고 써 있는데 어떤 60m 조금 넘는데요. 60m의 거대한 적석총이고요. 거기 위쪽에 이렇게 볼록 솟아나와 있는 이 부분이 석실이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그 장군총보다 가깝게 광개토왕 B가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 유물들이 출토되었는데 그 중에서 명문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벽돌들이 확인됐습니다. 원, 태양릉, 안여산, 여학이라 그래서 태양릉 원아웃 건데 태양릉이 마치 산처럼 산과 그 다음에 그 바위처럼 오랫동안 굳건히 좀 있어달라라고 하는 그런 염원을 담은 그 벽돌이 확인돼서 그래서 태양릉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고 중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광개토왕 B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근처에 있기 때문에 요거를 광개토왕 무덤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대형 적석총에는 기와들이 다량으로 확인됩니다. 사실 무덤이 무슨 기와야 이렇게 생각하면 사당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무덤 위에서 확인되고 있어서 뭔가 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벽돌인데요. 여기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태양릉과 관련된 내용이 확인되고 있고요. 요거는 천추청에서 확인된 천추만세연고라고 되어 있는 천추청에서 확인되어 있는 그런 벽돌입니다. 태양릉에서 이제 출토됐는데 아까 제가 다 도굴돼서 없다고 그랬잖아요. 요거는 그 석실 내에서 확인된 건 아니고 중국에서 이제 세계문화재 지정하면서 발굴사를 했는데 그 무덤의 한쪽 옆에 정리하다 보니까 구덩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구덩이에서 일괄로 유물이 출토됐습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도굴해 가려고
유물을 싹 긁었다가 어디다 놔뒀는데 무슨 상황이 생겨가지고 그 유물을 찾아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견된 유물들입니다. 굉장히 화려합니다. 사실 금동제 마구라든가 또는 그 책상 다리, 약간 그 금제 장식 같은 관 비슷한 장식들 등등등, 또 무덤 관에 이렇게 붙였던 그런 장식물들 해서 유물들이 일부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석실 내에서는 유물이 발견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대에서 이렇게 확인된 여러 가지 유물들을 지금 중국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좀 전에 봤던 태양릉이 있고요. 바로 옆에 꽤 거리는 있습니다만 비가 하나 서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해탕 비인데요. 여기가 이제 무덤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릉의 구역임을 알 수가 있는데, 비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고분 문화와 관련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6.39m에서 굉장히 크고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다 그 선조에 대한 그 이야기, 그 다음에 광개토왕이 뭔가를 어디를 정복하고 하는 그 업적만 대부분 알고 계신데, 그 뒤쪽에 무덤을 어떻게 관리해라라고 하는 규정이 사실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 본인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영역을 넓히다가 사람들을 데려와서 내 무덤을 관리해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왕들은 근처에 사는 사람들만을 데려다가 무덤을 지키고 정리를 하게 하니까 점점 요 사람들이 황폐해질까 봐 걱정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 무덤에는 내가 이렇게 데려온 한인과 애인들을 가지고 수묘를 하라. 그랬더니 전체가 330가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조 왕들 이래로 능묘에 비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무덤마다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게 잘 관리가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렇게 이걸 확실히 새겨서 하니까 앞으로는 관리를 잘 하되 수묘인들을 서로 팔아넘기지 못하도록 해라. 그리고 누구라도 위반한 자가 있으면 문제를 삼아라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릉에 관해서는 적어도 왕릉을 관리하는 집단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뭔가 규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비 기록에 따르면 무덤들에 다 비가 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비 발견된 건 3개입니다. 하나는 광개토왕 비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전시에 나와 있는 충주 고구려 비이고, 마지막 하나는 몇 년 전에 발견된 마성구의 요 집안에서 발견된 비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은 비가 3개인데 사실은 아마 더 있었겠죠. 그런데 그 비가 어디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태양릉에서 요 광개토왕 비가 보이고 장군청이 저 멀리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군청, 이게 만약에 광개토왕 무덤이었으면 너무 먼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장군청은 아까 태양릉이 60m 가까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장군청은 여기에 그 변의 길이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4분의 1, 전체적인 면적으로는 4분의 1 크기입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고구려 적소총 중에 제일 잘 남아있는 적소총이고요. 무덤의 주인공은 역시 광개토왕이냐 장소왕이냐 논란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요 위에까지 올라가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가지고 점점 무너지고 있어가지고요. 지금은 통제되어 있습니다. 그냥 근처에서만 돌아볼 수 있게 돼 있고요. 당연히 이렇게 계단을 쌓고 그 위에 석실을 만들어서 석실분을 조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변마다 이렇게 큰 돌, 제가 여기 서면 한 요 정도 될 텐데요. 굉장히 큽니다. 그 돌들을 각 변에 배치해서 얘들이 바깥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석실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바깥쪽은 이렇게 치석을 잘 해서 만든 돌이고, 강돌들 보이시죠? 요 안은 강돌로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무너지면 아까 태양릉처럼 그 안에 돌들이 다 그런 모습으로 보이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꼭대기입니다. 꼭대기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런 철제 난간처럼 생긴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 위쪽에 뭔가 설치를 해서
무덤 위쪽에 뭔가 시설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군청에서는 분명히 확인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의 모습인데 앞쪽은 상태가 괜찮습니다만 뒤쪽은 사실 조금 무너져 있습니다. 왜냐? 나머지 돌이 다 3개가 있는데 여기만 2개가 있어요. 가운데가 없으니까 이게 점점 문제가 생겨서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게 세계 문화유산이니까 중국에서도 계속 측정을 설치해 놓고 정밀 진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것도 다 철거를 한 상태입니다. 그 고구려 벽화부는 크게 주제에 따라서 몇 가지로 좀 구분을 합니다. 생활 풍속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무덤의 주인공 모습, 그 다음에 뭐 행렬을 하고 있는 모습, 뭐 수박을 하고 있는 모습, 무용을 하고 있는 모습, 그런 생활의 모습들이 그대로 벽화로 재현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신, 우리가 뭐 현무, 청룡, 백호, 주작이 전면에 등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장식이 강화되고 사신이 조금씩 등장하고 생활 섞여 있는 것들도 있으면 아주 크게 나눠보면 그런 생활 풍속의 시기하고 사신이 아주 거의 그냥 종교처럼 우주를 대변하는 사신이 전면에 등장하는 시기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뭐 나만의 고구려 고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벽화보는 그냥 사진들 몇 개만 좀 보여드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고구려 벽화라고 하는 게 사실은 세계문화유산에서 지정이 되고 남들이 정말 가치가 있다라고 주장할 만큼 의미가 있습니다만 고구려에서 벽화가 시작된 것은 고구려 자체의 발명은 아닙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것이 고구려화돼서 사신이라고 하는 새롭게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는 건데요. 실제로 아까 중국의 그 모형선비가 세웠던 사면이라고 하는 그 국가에서 보여지는 벽화무들은 그러니까 북한에서 보여지는 벽화무덤들하고 소재가 동일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원대자 벽화묘라고 하는 지하에 있는 석실 벽화무덤입니다. 4세기 때의 무덤의 모습인데 보시면 주인공이 이렇게 비단관을 쓰고 앉아서 부채 같은 거를 들고 장막이 쳐져 있고 주인공은 정면으로, 그다음에 주변에 잘 안 보인다만 그 시중을 드는 사람들은 측면으로 해서 옆으로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조고, 워낙 우리한테 유명하지만 사실 한국에 고유한 것은 아닙니다. 삼조고도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사신도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렵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신하들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사실 중국에도 그 고구려 주변 지역에도 있었기 때문에 벽화를 채용한 것은 고구려의 고유의 그 무덤 양식은 아니었다. 하지만 고구려가 그걸 받아들여서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사신이 전면에 등장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초반에 그러면 고구려 벽화에는 어떤 것들이 나타나냐? 대표적인 게 일단 안악사무분입니다. 이 안악사무분은 주인공이 누구냐? 논란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건 아니고요. 이 출신이 적혀 있습니다. 보시면 유주, 그때 이제 유주 내에 요동군이 있고 뭐 예를 들면 낙랑군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군현이라고 해서 평각현 출신인데요. 이 동수라는 사람이 69세로 죽었는데 그 직책이 화려합니다. 창녀, 현도, 대방태수. 사실 이 중국 사람인 거를 여기서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평동장군이나 이런 부분은 고구려의 장수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출신은 중국인데 고구려로 망명을 해서 아마 고구려 땅에서 벼슬을 하다가 죽은 사람이 영화 13년에 죽었다고 했으니까 사실은 이 동진에 목재라고 하는 황제의 연호가 12년까지만 있는데요. 소식이 늦었는지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없는 연호를 써서 이 연대를 따지면 357년입니다. 그래서 언제 이 사람이 죽었는지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는, 그래서 무덤이 357년 그 해 또는 3년 뒤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 무렵에 만들어진 무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런 생활 풍속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북한에 있습니다. 보시면 아까 좀 전에 보셨던 원대자 벽화모에서 보여지는
그런 구도나 양상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하게 채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건 부인의 무덤인데, 이게 아까 제가 석실의 구조에 대해서 추가장이 가능한 무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누가 부인이 먼저 죽었는지 남편이 먼저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먼저 한 분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인까지 이렇게 추가로 그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행렬도의 모습이고요. 또 그 당시에 부엌, 푸죽간, 차고 등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와집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서 주인공은 기와집에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덕흥리 고분도 보시면 이 사람도 똑같습니다. 중국에 말하자면 중국에서 벼슬을 지내다가 고구려로 넘어와서 고구려 벼슬을 지내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여기에도 묵서명이 있어가지고 영락 18년, 광개토양의 연호잖아요. 영락 18년이면 408년인데요. 408년에 죽어서 벽화 무덤을 만들었는데, 이때 그러니까 수도였던 집안 국내성에서는 장군총이나 말하자면 태양령이나 장군총처럼 석실이 있는 계단식 적속총을 왕릉으로 썼는데, 이제 평양 요 언저리에서는 이렇게 벽화 무덤들이 적속총 말고 벽화 무덤들이 유행하고 있었던 것을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중국의 유임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주인공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주변에 신화가 그려져 있는 그 시종들이 그려져 있는 모습이 보여서, 기본적으로는 중국에서 들어온 벽화의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는 원래는 부인이 이렇게 딱 양쪽에 이렇게 나타나서 그려져야 되는데 뭔가 변심을 했는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인은 여기는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외롭게 남편만 이렇게 좀 그려져 있는 상황인데, 여하튼 원래는 추가장을 위해서 이렇게 남편 그리고 부인을 그렸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자리만 비워두고 있어서 조금 미스터리인 부분도 있습니다. 네, 여기에 묵서명이 있고 하늘의 세계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그리고 뭐 계마무사라든가, 그래서 당시에 고구려인들이 어떻게 무장을 하고 생활했는지를 사실 벽화에서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안악사무분이나 이런 데서 그려진 그런 토기의 모습들은 실제로 지금 전시되어 있는 고구려 토기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실제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도 있는데요. 중국에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무용총이나 각전총처럼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세계문화재 지정되어 있는 고구려의 벽화 무덤들입니다. 또 천상의 세계의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또 장천 1호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불 드리고 있는 모습도 있어서 굉장히 그 당시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쌍용총에 두 개의 기둥이 있어서 쌍용총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보시면 이게 남벽이거든요. 남벽에 주작이 이렇게 양쪽에 있어서 남쪽 출입구를 보호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위로서의 사신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앞에보다는 시기가 조금 더 뒤로 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이렇게 하나의 방에 전면에 이렇게 사신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렇게 전면에 사신이 등장하는 것은 다른 나라 어디에도 사실은 없고, 고구려가 이제 이 사신을 마치 하나의 우주 세계로, 정신 세계로 표현해내고 있는 굉장히 고구려만의 독특한 문화 양상으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보시면 뭐 국사교사 워낙 잘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북벽의 현무나 동벽의 청룡인데, 보시면 여기가 남쪽에 문이 있어요. 그 문에 다 청룡도 문을 바라보고 있고, 그 다음에 백호도 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문 양쪽에 주작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이고요. 평양은 이렇게 한 면에 그냥 딱 그 사신만 하나씩 딱 등장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천정에 있는 황룡의 모습이고요. 요거는 같은 사신인데 중국 지방, 그러니까 국내성 지역에 있던 그 당시 같은 시기에 한쪽은 평양 수도에 있던 모습이고, 요거는 국내성 시기의 오호묘의 사신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평양하고는 다르게
주변에 이렇게 화려하게 불꽃문이나 이런 것들이 장식돼 있습니다. 보시면요, 네, 서벽에 백호인데 평양이었으면 백호 하나만 딱 여백의 묘를 살리면서 있을 텐데 요 집안은 이렇게 화연문들이 계속 문양이 반복되고 있어서 이렇게 평양하고 집안의 어떤 약간의 지역적인 차이랄까요? 그 생각들이 조금 차이가 있었던 거를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요런 식으로 안쪽으로 들어와서 통로를 쭉 들어와 가지고 석실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중국에서 개방을 하고 있고요. 요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석실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